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일단 클릭하신 분들은 바쁘신 하루 속에 오늘의 일지는 매우 좋으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과장된 설명이 없이 썸네일과 제목에 걸맞는 모든 비밀들을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하기만 하면 하체의 에너지 순환을 대폭적으로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효과를 먼저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인에게는 신체의 건강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요가, 명상과 불교 및 도가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체 내의 생명에너지 흐름을 어린 시절로 재회복해서 기가 머리로 올라오지만 내려가지 않는 상기증을 막아주고 명상과 수행을 도와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간단한 이론 설명에 들어갑니다. 기초 이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동작에 대한 이해가 약할 수밖에 없고, 왜 건강과 생명에너지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자분들은 대부분 요가 계열의 운동을 한 가지씩 하고, 남자분들은 헬스장 한번 안 다녀본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궁금했던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남자는 무릎이 아프고 여자분들은 허리가 많이들 아플까요? 이 채널은 의학 채널이 아닌 명상과 수행 채널입니다. 그래서 불가와 도가의 몸 수행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요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일단 설명에서 배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육체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하체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을 많이 쓰지 않고 발목 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관절과 발목이 해야 될 일은 근처의 다른 관절이 대신 해야 되기 때문에 옛사람들에 비해 키가 커지고 체중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고관절과 발목이 비활성화된 현대인들은 옛사람들보다 허리나 무릎에 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기 쉽게 신체의 구조와 기의 통로의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좌식에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 앉을 때가 일상에서 가장 고관절을 많이 접을 때이고,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설 때 고관절에 접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대인들은 좌변기에 앉으니 엉거주춤 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관절을 수직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면 고관절이 점점 비활성화되게 됩니다. 거기다 옛사람들은 농사일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산이 많고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서 길에도 자갈과 돌이 많았기 때문에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목의 유연성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은 산길을 거의 걷지 않을 뿐더러 차가 다니도록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 편하긴 하지만 땅바닥을 주의 깊게 쳐다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걸으며 발목이 아주 조금만 쓰여질 뿐 최대한 발목을 접는 각도까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측정이 가능하고 누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육체가 있고, 한의원에 가면 보셨듯이 육체 내부에 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육체가 있습니다. 지비경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힌 곳은 불통한다고 하여 침과 뜸으로 그 혈자리에 자극을 주면 그곳이 다시 통하게 되는 원리로 치료를 합니다. 누구나 아시다시피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옛사람들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아는 게 더 많으니 생각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과 잡생각을 구분합니다. 잡념, 망상은 번뇌라고 해서 번뇌가 많을수록 상체로 기가 몰리고 하체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에 비해 번뇌가 많은 현대인들은 상대적으로 하체로 가는 기가 서서히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타고나기를 고관절과 발목을 쓰도록 설계되어 태어났는데, 현대인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정신적 환경에 의해 거의 고관절과 발목을 적극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운동선수조차도 자신이 하는 운동에서 많이 쓰는 부위만 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번뇌로 인해 기혈도 하체부터 조금씩 막혀갑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누구나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풀어내고 교정하고 활용하는 운동을 배워야 합니다. 고관절과 발목의 전문적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하체의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방금까지 신체의 구조와 기의 통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니 기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보이는 신체이던 보이지 않는 신체이던 오직 신체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맥을 통해 흐르는 생명에너지인 기에도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동작을 하시면
또래보다 대폭적으로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지만 또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건강을 바라는 사람이거나 참회나 해탈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명상가에게는 그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요구됩니다. 기의 수준에 대해서는 수많은 수행단체가 있고 그 단체의 대부분은 호흡으로 입문하는 만큼 수천 년간 믿거나 말거나 하시게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을 만한 8만대장경의 기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에너지는 수많은 단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으로 분류하면 4단계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숨쉬며 신진대사를 하는 1단계, 성장과 노화에 영향을 주는 2단계, 장수와 수명을 관장하는 3단계, 생과 사 사이에서 일체 생명체를 윤회시키는 4단계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풍대라고 합니다. 8만대장경의 한 경전에서는 1단계를 장양기, 2단계를 보신기, 3단계 이상을 근본기라고 부르며 티베트 밀교에서는 풍천기, 식맹명점 조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종교와 종파를 떠나 일체 수행과 명상에서 진정으로 장수를 추구하던 해탈과 깨달음을 추구하던 생명에너지라는 풍대를 장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런 생명에너지들은 생로병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평생 무의식적으로 그렇구나 하면서 생로병사를 수동적으로 느낄 뿐 스스로의 힘으로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체 성현과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생각으로 마침내 결과까지 이루시고 자신이 성공한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일생 동안 수많은 법문을 하시고 후대를 위해서도 기록을 남기도록 안배하셨으니까요. 폐호흡과 신진대사는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 풍대인 생명에너지 중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움직임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성장과 노화를 담당하는 생명에너지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생명의 일상생활의 유지가 아니라 성장을 담당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신진대사보다 더 극적인 변화를 담당하는 생명에너지를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란은 그 초기 상태에서 대체 10개월 동안 하루에 얼마만큼 자라나야 갓 태어난 아기의 크기만큼 자랄 수 있는 걸까요? 1배, 2배, 3배 같은 배수로 생각하면 짧은 기간에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도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고 방방 뛰어다닙니다. 같이 놀다 보면 오히려 어른들이 지치기 마련입니다. 생명에너지가 여전히 하체인 아래로 쭉쭉 뻗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는 그렇게 대단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대략 30세쯤에는 성장이 멈춥니다. 그러다가 더 어른이 되면 뛰던 사람은 걷고 싶고 걷던 사람은 앉고 싶고 앉던 사람은 눕고 싶습니다. 두 발을 쓰지 않고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는 것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하체에서부터 그 성장을 담당하는 생명에너지의 기운이 끊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분류 4단계 중에서 성장을 담당하는 생명에너지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담당하는 인체의 기의 운행은 더 풀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12경락이라고도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수행에서는 5행기라고도 합니다. 흐르는 방향에 따라 상행기, 하행기, 중행기, 좌행기, 우행기 5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의 운행인 하행기가 막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기초적인 하행기의 운행을 회복하고 나서 그 윗단계의 성장을 담당하는 생명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 명상과 수행에서도 일반인의 수준을 넘어 고차원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지루해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론 설명이 끝나면 오늘 소개드릴 동작을 알려드릴 3명의 강사분들을 소개합니다. 잠시 후 거미를 닮은 뉴욕 소년님과 정의로운 군인 대위님, 그리고 파워슈트를 입은 과학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후 재미있는 시간이 될 테니 일단은 꼭 필요한 설명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신체적 필요성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헬스 같은 운동 채널이 아닌 명상이나 불교 수행 채널 아닌가요? 그렇다면 기도나 수행과 명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초보가 아닌 분들을 위해 고급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우주 전 차원을 6개, 3개, 100개로 나누는데 나무집 하나에도 온 우주의 특성이 다 요약되어 있다는 현대과학의 프랙탈 원리처럼 불교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의 몸에서 온 우주의 특성이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에서
배꼽 아래를 우주의 요괴와 대칭된다고 보고, 배꼽부터 미간까지는 우주의 새끼라는 높은 천상세계와 대칭된다고 보았으며, 미간부터 머리 위 허공까지를 우주의 무새끼라는 높은 천상세계와 대칭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꼽 아래의 수행은 신체의 입장에서는 요괴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끼와 무새끼의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는 약사열애불이라고 계십니다. 불교에서 불보살의 이름은 실제 불보살의 명호이기도 하고 수행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약사불을 연불할 때 나무 소재연수 약사유리 광왕열애불이라고 합니다. 소재연수는 재앙을 물리치고 수명을 연장한다. 유리광은 몸과 마음을 구족해서 닦는 수행자가 몸 공부가 끝나면 일어나는 수준 높은 삼매진화를 표현합니다. 그 삼매진화는 발바닥에서 발생되는데, 당연히 요괴의 공부를 끝내서 상위 차원의 기가 발바닥까지 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인 삼매진화를 발바닥에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약사불의 탱화를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탱화는 그 안에 수행의 의미를 담아 놓습니다. 몸은 파란색인데 발바닥과 손바닥은 빨간색이지요? 바로 발바닥에서 삼매진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몸이 청색인 이유는 동북아시아의 표현으로는 기경팔맥을 다 통하여 결국 신체가 투명한 유리광으로 변한 것을 표현하고, 인도식 표현으로는 좌맥, 우맥, 중맥, 삼맥을 말하는데, 몸과 마음을 닦아 삼매에 들어 진정 중맥을 통하면 자신의 심환이 열리는데, 그 심환에 자신의 몸의 안팎이 푸른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난정, 인, 세제일법 사가행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신체에서 지혜와 복덕을 갖춘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관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채널에 자주 소개해드리는 약사경강이라는 책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마음의 신법이 있습니다. 약사열의 12대원과 대장치병약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드릴까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여러분이 익히 하시는 팔정도에는 정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와 가치관, 정사유, 이치에 맞는 올바른 생각, 정정진,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여기까지는 앞부분인 오정도로서 이에 대한 결과로 뒤에 올바른 몸과 올바른 마음이라는 정명과 정념을 얻습니다. 보통 정명은 삿되지 않는 올바른 생계라고 번역하는데, 삿된 생계로서 대표적인 예는 기륭화복을 점치지 말라, 부자에게 붙어 아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전문 수행자는 원래 직업이 수행이기에 수천 년 전 옛날에는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 출가자는 일반인에게 탁발을 하면서 살았는데, 출가자가 무슨 다른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그 중요한 팔정도의 정명에는 생이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의 더 깊은 의미는 불교의 오타각세 중 명탁, 즉 타고난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몸의 건강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여 몸의 문제를 해결하여 수행에 적합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념, 목표에 대한 기억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해 요소나 유익한 요소를 알아차림, 마음의 주체가 각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팔정도의 마지막 정정, 올바른 선정이라는 뜻인데, 현대인의 말로는 유익한 대상에 대한 정신집중유지법 정도로 번역될 것입니다. 즉, 팔정도의 뒷부분인 정명, 정념, 정정은 올바르게 삼매를 닦고 싶으면 올바른 마음을 갖추고 올바른 몸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집중하거나 몰입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긴장하면 몸까지 따라서 긴장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정신을 집중하는 행위인 삼매를 닦으면 삼매가 성취되기 전에 몸이 긴장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삼매를 닦고 싶다면 먼저 올바른 몸과 올바른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보통 부처님의 경전에는 모든 수행의 시작을 설명할 때 단 한 문장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바른 몸과 바른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행의 설명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 한 문장에는 모든 수행의 기초적인 준비가 끝났다는 엄청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막바로 삼매를 닦는 사람은 대부분 처음에는 조금 효과를 보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안 되거나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예비 수행만 20년을 넘게 하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남방불교 성문도이든 북방불교 대승보살도이든 각각의 특색이 있어도 모두 다 불교의 수행체계인 오승도의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영각도, 대승보살도에 속하며, 그 체계는 한 길로 쭉 이어지는 다 같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끝까지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 어떤 명상이든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을 하려면 먼저 마음이 집중하면 몸이 따라서 긴장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관건은 배꼽부터 발바닥까지의 기혈순환의 회복에 있고 그 회복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고관절 부위의 기가 통하게 회복하는 것이며 관련된 혈도명으로는 미려혈, 장강혈, 회음혈을 말하고 도가의 은유적인 의미로는 하작교라고도 하는데 아래 부분을 잇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지금 또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운동은 하기 귀찮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108배 같은 절을 가끔 하거나 집 근처에 있는 요가원에 다니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 기경팔맥을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그 정도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관절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신체의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고관절은 누울 때를 빼고는 평생 동안 우리의 체중을 중력에 맞춰 지탱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바꾸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고관절도 어깨처럼 빙빙 돌면서 쓸 수 있게 디자인되었으나 일상과 운동에서 하체의 대부분의 동작은 가동 범위를 제한적으로 쓰지 모든 가동 범위를 다 쓰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가 동작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가 동작은 정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멈추고 또 스트레칭을 하고 멈추는데 요가 동작에서 고관절을 스트레칭하는 동작에서는 바닥에 앉아 움직이기 때문에 체중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체는 평생 동안 체중을 지탱하면서 써왔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에 의해 관절과 근육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 습관을 풀고 고정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거기에 맞게 근육을 재배치하려면 역시 체중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극권 같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체중을 지탱하며 움직이는 동작이 아주 좋습니다. 태극권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인의 운동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강양생 운동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도에 TH라고 쳐보시면 요가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태극권은 무술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자세는 일어선 동작보다 낮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많지만 무술의 공격과 방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땅바닥까지 앉는 동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태극권과 요가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생명 연장을 연구해온 도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인체조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의학에 의존하지 않고 신체 본연의 생명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쓰면 중의학, 한의학이 될 것입니다. 도인체조. 듣자마자 이름에 도가 들어가니 도 닦는 사람만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은 같지만 뜻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도기인 채 기를 이끌고 몸을 늘린다. 도인이 되는 체조라는 뜻은 아닌데 사실 도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체조는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동작은 누구에게는 간단하고 누구에게는 복잡할 것이지만 요가와 태극권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가처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최대한 쓰려고 하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중으로 굳어진 습관을 깨기 위해 체중을 실으면서 계속 움직이는 동작이라 태극권의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극권을 생각하면 보통 중국에서 노인들이 공원에 모여 천천히 움직이는 건강체조를 생각하는데 그건 중국 정부에서 쉽게 만들어 보급한 보급용 태극권이고 원래의 태극권은 정통 태극권이라고 해서 각 태극권을 대표하는 가문에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개량하며 평생 수행하는 고급 내공무술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장점이 많지만 보급형 태극권이 아닌 전통 태극권은 일반인이 배워서 잘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동작이 많고 수련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전문가는 드물어 그에 따라서 배우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극권에서 건강양생 부분만 따로 동작을 빼서 도인체조로 만들어낸 동작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소개드릴 동작은 진가 태극권에 있는 파각질차라는 동작을 무술보다는 고관절의 재활성화와
기혈순환의 유통을 위해 도인체조 형식으로 개량한 동작입니다. 원래 이 단체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지만 지금부터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동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관절을 풀고 기혈순환을 회복하기 위한 이 한 세트의 동작을 고관절 회전 좌우 이동 상하승강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무려 5개나 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아예 모르는 초보자부터 준전문가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켜주기 위해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제 이해를 통한 믿음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해볼 의사가 생겼습니다.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고차원의 불교 수행을 하는데 적합한 몸을 만들기 위해 몸을 닦는데 도움이 되고자 태극권, 요가, 국선도, 선무도, 별별 기공 등을 배웠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동작만큼 고관절에 도움이 되는 동작은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동작이니 동작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동작 설명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동작을 설명드릴 텐데 저작권과 초상권 그리고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최신 AI 기술을 써서 얼굴이나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얼굴로 통째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 기술의 존재를 최근에 알지 못했다면 오늘의 영상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기술의 한계상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은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한 동작씩 정지 사진을 찍어서 그것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여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므로 어색하더라도 그냥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세부 동작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 영상이 조금씩 떨리며 부드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오늘 소개드리는 고관절 회전 좌우이동 상하승강법 의원형이 되는 진가태극권의 파각질차라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원래 투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만 있을 뿐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지만 원래 원형이 되는 태극권 동작을 잠시 보니 저에게는 동작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마 이거보다는 쉽고 부드럽겠지요? 오늘의 동작을 실제 하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중국분이지만 초상권 때문에 3초만 보여드립니다. 딱 봐도 최소한 65세는 넘어 보이시지요? 그리고 저에게 불교 수행을 위해 몸을 닦고자 태극권을 배우는 분들도 잘 따라하십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은 62세이고 한 분은 66세입니다. 저도 7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고관절을 강력하게 바꾸는 동작은 시작하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위는 상관없는데 고관절에 해당하는 동작은 지금까지 평생 체중을 버티며 굳어진 부분이라 바꾸게 되면 연결된 몸의 모든 부분이 변화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불편한 현상을 일으킵니다. 35세부터 65세까지가 시작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너무 젊으면 아직 몸이 쌩쌩하기에 효과를 잘 모르시고 이보다 너무 연세가 있으시면 자신의 몸이 올바른 쪽으로 바뀌는 것을 방해하는 자신의 평생 업력에 의한 업기의 작용을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동작을 할 때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몸통과 사지가 이어지는 경계인 양어깨와 2개의 고관절을 직사각형의 큰 박스같이 생각하시고 동시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흉곽과 골반과 두개골이 같이 움직입니다. 인체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경락을 소통시키고 관절 부위의 굳어짐을 풀기 위해서는 짝이 되는 관절을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양어깨는 양고관절과 짝이 되고 양팔꿈치는 양무릎과 짝이 되고 양손목은 양벌목과 짝이 됩니다. 이것을 초절, 중절, 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내장기관이 가득 찬 몸통에서 사지로 기가 운행되는데 관문들이 되는 관절 부위들을 말합니다. 두개골과 흉추와 골반을 연결하는 척추 부위인 경추와 요추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턱을 약간 목에 붙이면서 경추를 펴고 배에는 약간의 복압을 주어 S자 형태로 휘어있는 허리가 가급적 수직으로 일자로 평평하게 펴져야 합니다. 흉추, 경추, 요추, 골반이 척추를 구성하는데 원래 척추는 용으로 비유되었고 뱀이나 장어 그리고 마치 물고기처럼 척추의 탄력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에너지가 충만하며 초고속 성장을 하는 아기들은 척추에 만곡이 없이 일자에 가깝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에너지가 통하면 별 노력 없이 저절로 됩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지요?
관세음보살 42수 중에 양류지수 진언이라는 진언도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는 예전에 칫솔이 없을 때는 지간 칫솔로 쓰였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사람의 건강은 척추의 탄력을 회복하는데 관건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관절 위의 모든 상체가 아래로 내려갈 때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두개골, 흉추, 골반, 즉 모든 척추가 수직에 가깝게 내려가고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몸을 풀어내는 모든 동작을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태극권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태극권에서 나온 도인체조인 이 고관절 회전 좌우이동 승강법만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체의 움직임만을 1세트를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정지사진으로 몸 전체의 동작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소개드린 분들이 재현하는 몸 전체의 영상들을 보시겠습니다. 하나, 시작입니다. 몸통을 왼쪽으로 90도 회전하며 완전히 왼쪽을 보면 왼다리로 서서히 앉기 시작합니다. 일어나고 앉을 때 될 수 있으면 일어나고 앉는 쪽에 한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고 앉아야 합니다. 다른 다리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고 앉는 다리에 상체의 체중이 100% 실리지 않은 채 다른 다리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고 앉으면 도움을 받는 만큼 효과가 감소합니다. 둘, 몸통을 반대로 180도 회전하며 바닥에 완전히 앉습니다. 땅바닥에 닿는 부위는 정말 땅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다리가 접히는 쪽의 엉덩이와 무릎 한쪽이 바닥에 닿아야 하고 다리가 펴지는 쪽은 엉덩이와 무릎 뒤쪽이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셋, 다리가 접힌 쪽으로 몸통을 180도 회전하며 왼다리로 약간만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앉을 때 다리 위의 몸통 전체가 동시에 회전하면서 앉고 동시에 회전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넷,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반쯤 앉은 상태를 유지하며 몸통을 180도 회전하며 골반을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엉거주춤 일어난 상태에서 어깨와 두 개의 고관절로 된 직사각형 큰 박스가 역시 양다리 사이를 동시에 수평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소개한 동작에서 제일 중요한 두 부분입니다.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 부위를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몸통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양어깨와 양고관절은 직사각형의 박스같이 통으로 움직이고 비틀리면 안 됩니다. 허리는 펴고 두개골부터 꼬리뼈까지는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울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몸통은 최대한 수직을 지키면서 골반이 수평으로 최대한 많이 이동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긴장이 된다면 일단은 그냥 최대한 편하게 하십시오. 다섯, 몸통이 완전히 오른쪽을 본 상태가 되면 몸통을 왼쪽으로 180도 회전하며 오른다리로 완전히 앉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어나고 앉는 쪽에 한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고 앉아야 합니다. 여섯, 다리가 접힌 쪽으로 몸통을 180도 회전하는데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반쯤 앉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일어나고 앉을 때 다리 위의 몸통 전체가 동시에 회전하면서 앉고 동시에 회전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곱, 완전히 일어나지 않고 반쯤 앉은 상태를 유지하며 몸통을 180도 회전하며 골반을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 부위를 수평으로 최대한 많이 움직입니다. 여덟, 한 세트의 마무리입니다. 왼다리로 일어나며 몸통을 90도 회전하며 완전히 정면을 봅니다. 다른 다리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고 앉으면 도움을 받는 만큼 효과가 감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침은 아주 잘하게 되었을 때 가능한 목표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누구나 잘 안 되는 동작입니다. 10중 8구. 남자분은 앉는 자세가 안 되어 동작이 잘 안 될 것이고 여자분은 정지 자세는 되지만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움직이는 것은 신체의 근력이 부족해서 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두 가지 다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실망하지 마시고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안 될수록 꾸준히 이것을 하게 되면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체중이 적게 나가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고 나이도 젊은 아주 소수의 분들이나 동작의 주의사항들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영상은 35세부터 65세를 대상으로 제작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동작이 잘 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금방 잘하려고 절대 무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동작을 천천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빨리 풀어서 기를 통하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고관절은 인체 내의 가장 큰 관절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들고 관절이 굳어져 있기에 어마어마하게 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평생 공부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되는 만큼만 조금씩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움직이면서 고통과 자극이 느껴지는 부분에 의식의 주의력이 따라가실 텐데 그냥 따라가게 놔두시면 됩니다. 의식의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을 신경 쓴다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단어를 기가 막히게 뜻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성 들여 신경을 쓴 바로 그 부위에 정말 몸에 비활성화되었던 신경이 재활성화되고 점점 신경 내부의 기의 흐름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동작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신경질을 내면 안 됩니다. 정성껏 신경을 기울이는 것은 밝은 마음인 신이지만 신경질을 내는 것은 불만족에 속하는 귀이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해서 한 단어로 쓰지만 원래 귀과 신은 각각 다른 단어로서 뜻은 반대입니다. 밝은 마음인 양을 나타내는 것은 신, 어두운 마음인 음을 나타내는 것은 귀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은 귀와 신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것을 도가에서는 모든 것을 음양으로 나누는데 마음의 음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선법과 불선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 여러분의 흥미를 돋기 위해 요즘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과 비슷한 캐릭터들로 AI 기술을 통해 사람과 배경을 바꿔 동작을 보면서 따라하시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동작을 보시고 따라하시고 더 중요한 비밀에 대한 저의 해설을 조금 더 들으시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몸이 조금 떨리는 부분은 아직 현재 기술과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 파트가 합쳐서 2분 30초가 조금 안 되는 영상인데 이제 이 동작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는 제 해설을 이어서 들으시고 재미도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영상 끝부분에서 제가 만든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성실하게 수련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 관절에서 틱틱 소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절은 원래 활동 범위를 다 쓰지 못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 굳어진 부분에 기가 통하면
그 부위에서 가끔 뭔가 틱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어린 시절처럼 그 부위가 제대로 통하게 되면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상. 처음에는 운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걷는데 평소보다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방식이 고관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시면 평상시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비주를 주로 쓰던 모든 근육의 세팅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평소처럼 걸을 때 자신의 하체가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걷는데 훨씬 이전보다 균형을 잘 잡게 되기에 예전보다 더 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상. 내 마음에서 일어난 번뇌가 온갖 이유를 들어 수련을 방해할 것이고 외부에서도 마치 우연처럼 방해할 것입니다. 관절 하나의 변화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관절은 신체 내에서 가장 큰 관절이고 명상과 수행에서 특히 상기증과 하체의 에너지 순환을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생로병사와 기흉화복과 하체의 에너지 순환을 회복한다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 관문인 고관절의 기혈 순환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약간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전생과 현생에 쌓은 선업력은 도와줄 것이고 악업력은 어떻게든 수련을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그 경우는 매우 다양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경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점점 밝아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하는지 예를 들어달라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이성과의 로맨틱한 신체 접촉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느 관절을 주로 쓰고 결과적으로 어느 부위에서 열이 납니까? 당연히 그 일대에 음욕의 기반에 발생한 업기가 뭉쳐지겠지요? 경전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식이 나와 있고 일상은 그 공식의 운용입니다. 부처님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주의 법칙에 기반한 과학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경전 공부를 하면서 그 경전에서 습득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난 그런 작용에서 서서히 스스로 중심을 잡아가는 것도 일종의 마음 수행입니다. 오죽하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시작해서 어느 정도 꾸준히 하기만 하면 하체의 에너지가 조금씩 통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좋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보다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소위 말하는 하체의 정력이 좋아지는데 앞에 말씀드렸지만 술과 이성과의 접촉 같은 행위로 그 소중한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가 내려가면서 마음의 산란이 약간은 줄어들어 마음이 예전보다 차분해지고 성급한 결정을 잘 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일반인이 아니라 기도나 수행과 명상하시는 분들에게는 특수한 정신행위를 하면서 반드시 발생하는 상기증의 문제에 도움이 됩니다. 단 그 이유가 마음과 몸 둘 중에서 마음이 아니라 하체의 에너지 순환이 잘 안 되어 생기던 몸의 문제라면 이 동작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내부 압력이 윗부분으로 모여 내려가지 않는 상기증이 조금씩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이것을 한다고 마음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전 공부를 하셔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제가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에 올린 기마자세를 통한 입선자세에 관한 영상 2개도 이 영상과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있으면 설날연휴입니다. 지금부터 이 운동을 시작하시면 딱 타이밍이 좋습니다. 다리가 변화한다고 해도 긴 연휴 동안 쉴 수 있으니 생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람마다 쓰임새는 다르겠지만 하체 건강의 회복이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특히 기도, 수행, 명상을 하는 사람에게는 천금의 가치가 있는 오늘 영상이 저희 새해 선물입니다. 저희 선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하체의 움직임만을 1세트를 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비밀이자 진정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러분은 믿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기수련하는 분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진도가 빨리 나가지만 어느 정도에 이르면 정체되고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테크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빨리 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각자 자신이 깊이 믿거나 존경하는 성인들이 실천하라고 하는 이타심에 대한 구절들을 떠올리고 되새기면서 동작을 하시거나 불교인이시라면 불보살님들의 이타적인 원력을 따라서 자신도 이타적 원력을 세우고 마음을 닦으면서 일상에서 자신의 힘이 닿는 만큼 조금씩 선행을 하면서 꾸준히 시도하시면 마냥 운동만 하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풀립니다. 오늘 경전을 읽고 의식 수준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거나 오늘 선행 한 가지를 후련하게 하시면 선업력에 의해 경락이 하나둘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능엄경에서 말씀하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풀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수와 풍사대는 청정본연하여 우주법계에 잠재되어 있는데 수중생심 중생의 마음의 질이 맑은가 혼탁한가에 따르고 응소지량 아는 바나 이타심이 많은가 적은가에 응하고 순업발현 생각과 말과 몸으로 짓는 선악 무기업에 따라 발현한다. 여러분의 몸은 인과응보에 의해 받은 몸이라고 해서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세생생 수행과 선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의 보신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업기에 가득 찬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에 맞는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내부의 업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수행이 본격적으로 가능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건너뛰고 무시하기 때문에 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연구하고 체험한 것을 그냥 말씀드린 것이니 여러분들이 복이 많아서 오늘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쉽게 들었다고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얼마 없는 인생을 걸고 수행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은 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수행을 돕고자 태극권을 개인 지도를 해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의 재능과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분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보고 앞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되면 몸의 기혈순환을 회복해 건강해져서 그 공부를 돕고자 개인 지도로 태극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인체조나 태극권은 누구나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만 드라마틱하거나 극적인 효과를 보려면 기본적인 성품이 되는 사람이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면서 마음을 닦는 것과 몸을 닦는 것을 결합해서 해야 하니까요. 그것이 불교에서는 8정도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불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행단체라면 모두 있는 원리인 성명상수라는 유불도 수행의 공통 원리입니다. 혹시 전통 태극권이나 도인체조 개인 지도를 통해 제대로 된 수련을 시작하는 것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면 제 이메일로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것을 수련하셨는지 수련 경험과 수련 목적 그리고 장소나 희망의 수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현재 제가 지도하고 있는 수련자들이 스스로 수련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서 향후 제가 시간적 여유가 나게 되면 보내주신 메일로 연락드릴 테니 그때 전화상담을 통해 저와 인연이 될 수 있을지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태극권이나 도인체조를 하던 안 하시던 오늘의 내용은 반복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의 일상은 물론 기도와 명상과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제가 동작 설명을 한 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오늘 AI 모델로 활용한 저 동작을 하시는 연세 드신 중국분보다 제 설명대로 하면 아주 약간 동작이 다르지만 더 효과를 많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올린 제 채널의 많은 영상들이 그것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안 나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용히 앞부분으로 돌아가셔서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몇 번 더 보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완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남다른 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소개드린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따라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대략 15분가량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실 수 있는 연속 동작 영상을 제작해볼까 합니다. 댓글에 신청 바랍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소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